지금 인공지능 혁명, 그 가장 뜨거운 심장부에서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AI의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초핵심 부품이죠. 이 HBM 메모리 시장의 패권을 누가 쥘 것인가, 이걸 둘러싼 싸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거대한 기술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새 거인의 전략을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메모리 왕자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딱 한 명의 챔피언이 이 시장을 독식하게 됐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도전자들의 반격, 그리고 곧 펼쳐질 HBM4라는 진짜 거대한 전쟁.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이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생성형 AI의 등장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줬잖아요. 근데 동시에 거대한 기술적인 벽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메모리의 한계였어요. 이걸 바로 메모리월, 그러니까 메모리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수천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GPU로 순식간에 옮겨야 하는데 기존 메모리 속도로는 이게 뭐 어림도 없었던 거죠. 비유하자면 아무리 똑똑한 두뇌, 그러니까 GPU가 있어도 정보를 전달하는 혈관이 꽉 막혀버린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 답답한 벽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린 기술이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D램 칩을 그냥 옆으로 까는 게 아니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데이터가 다니는 길을 거의 16차선 고속도로처럼 넓혀버린 거죠. 바로 이 순간부터 메모리 반도체 게임의 룰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왕자를 단숨에 차지해버린 절대 강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SK 하이닉스죠. 맨날 만년 2위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는데 어떻게 AI 시대의 압도적인 챔피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요, 모두가 주저할 때 던진 단 한 번의 기술적 승부수,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SK 하이닉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선택이 나옵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칩 사이에 얇은 필름을 까는 방식, 그러니까 좀 검증되고 안정적인 TC-NCF 방식을 고수할 때 SK 하이닉스는 모두가 꺼려했던 MR-MUF라는 기술에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칩 사이를 액체로 채워서 굳히는 방식인데요. 이게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왜냐? 열을 식히는 능력이 무려 2배나 뛰어났거든요.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62%. 막대한 열을 뿜어내는 엔비디아 GPU에게 SK 하이닉스의 HBM은 거의 완벽한 파트너였던 거죠. 결국 이게 독점 공급으로까지 이어졌고요.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면서 그야말로 AI 메모리 왕국을 건설한 겁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보듯 영원한 제국은 없죠. 이 챔피언의 독주를 가만히 지켜보던 두 거인, 바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 이 표가 현재의 전황을 한눈에 딱 보여주는데요. 먼저 절대 강자 SK 하이닉스를 보세요. 검증된 성능으로 엔비디아라는 가장 강력한 동맹군을 확보했죠. 자, 그럼 이제 반대편의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턴키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크호스 마이크론, 이쪽의 전략은 전력 효율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창으로 무장했습니다. 각자의 강점이 너무나 뚜렷하죠. 메모리 초격차의 상징이었던 삼성은 사실 초반에 크게 삐끗했습니다. 기존 기술을 고수하다가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가 계속 늦어졌거든요. 하지만 마침내 퀄을 통과하고 AMD랑 협력하면서 경험치도 쌓고 이제 반격의 발판을 딱 마련했습니다. 삼성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그 압도적인 생산 능력에 있죠. 마이크론의 전략은 진짜 영리합니다. HBM3는 과감하게 건너뛰고 전력 소모를 30%나 줄인 HBM3에 그냥 올인해버렸죠.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데이터 센터들한테는 이게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거고요. 덕분에 2020년 물량까지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점유율 경쟁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의 싸움은 그냥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전쟁은 2026년 HBM4의 시대가 오면 시작됩니다. 그때가 되면 게임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거든요. HBM4의 핵심은 바로 이 베이스 다이라는 녀석입니다. 메모리 칩들을 컨트롤하는 맨 아래층 판 같은 건데요. 이걸 기존 메모리 공정이 아니라
CPU를 만드는 초미세로직 공정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데이터가 다니는 길이 지금보다 2배로 넓어지는 말 그대로 기술적 특이점이 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각자의 전략이 확 갈립니다. 자체적으로 최첨단 파운드리가 없는 SK하이닉스는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와 손을 잡았습니다. 각자 가장 잘하는 걸 만들어서 합치는 원팀 전략이죠.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이 강력한 동맹을 구축해서 기술적 우위를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삼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고객이 찾아오면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해주는 턴키 전략이죠. 공급망이 단순해지니까 생산 속도는 20%나 빨라지고 비용도 당연히 절감되겠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전쟁 속에서 과연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지금 시장의 전망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AI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요. HBM4는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무리 생산량을 늘려도 폭발하는 수요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없어서 못 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건 스탠리 같은 비관론자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2026년에 수율 문제를 해결한 삼성이 막대한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공급 과잉 상태가 돼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죠. 그럼 이 복잡한 전쟁의 판도에 있는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삼성전자의 재평가 가능성입니다. 만약 삼성이 HBM4 턴키 전략으로 시장을 뒤흔드는 데 성공한다면 현재 저평가된 주가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죠. 둘째, HBM4라는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기존 방식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만드는 기업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안전한 승자는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메모리 전쟁에서 누가 이기든 TSMC는 조용히 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하이닉스도 결국 HBM4를 만들려면 TSMC를 찾아가야 하니까요. 결론적으로 SK하이닉스의 독주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SK하이닉스가 무너진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시장은 이제 프리미엄 시장의 SK하이닉스, 물량과 맞춤형 솔루션의 삼성, 그리고 고효율 틈새 시장의 마이크론, 이렇게 3강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술과 전략이 정면으로 격돌하는 이 거대한 반도체 삼국지에서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전략이 최종 승리를 거머쥘 거라고 보시나요?